고품격 테크 방송. 아웃스탠딩 쇼 안녕하세요. 아웃스탠딩의 최용식. 정지혜입니다. 네, 저희 방송은 출근하면서 들어도 좋고요. 점심 먹고 들어도 좋고, 그쵸. 야근하면서 들어도 좋고, 쉬는 날 멍 때리면서 들어도 좋습니다. 좋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 주제는 정말 네. 아웃스탠딩만이 해줄 진짜. 수 있는 그런 콘텐츠입니다. 맞아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스타트업 기업 가치를 1위부터 50위까지 나열하는 그런 콘텐츠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뭐 좀 약간 설명을 주신다면. 네,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작업인데 사실은 원래 1위부터 50위가 아니라 100위까지 하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대본까지 다 썼는데 용식님이 딱 보더니 아 이대로는 방송이 너무 길어진다. 그렇죠. 뭐 한 회사당 10초만 하고 갈 거냐 이러면서 50위로 이렇게 네. 하기로 이제 얘기가 돼서 제가 눈물을 머금고 잘라냈는데요. 근데 이제 좀 아까우니까 1위부터 100위까지 다룬 그 통 기사는 아웃스탠딩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도록 해놨고요. 이번 방송에서는 너무 아쉽지만 1위부터 50위까지만 다뤄보도록 하겠다. 그래서 아웃스탠딩 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하지만 여기서도 굉장히 많은 콘텐츠가 있다는 점 암요. 이거를 말씀드리고요. 네. 방송 시작 전에 몇 가지 안내사항을 좀 드릴 게 있는데요. 이게 왜냐면 워낙 관심도 많이 받을 것 같고요. 맞아요, 그 맞아요. 논란이 될 만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기준을 앞서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일단 스타트업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혁신 기반의 초기 기업을 말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각된 경우라든지 이제 뭐 그런 경우에는 뺐어요. 왜냐면 뭐 배달의 민족이나 하이퍼커넥트 그렇죠. 이런 데도 뭐 쟁쟁한 스타트업이었지만 이제는 좀 그 스타트업이라는 그 기준에 약간 안 맞기 때문에 뺐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대기업의 자회사 같은 경우에는 제외를 했어요. 근데 다만 이제 스핀오프, 분사된 회사나 조인트 베처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지배 구조상의 자율성이 좀 보장이 되고 뭔가 이제 비즈니스적 행보를 봤을 때 아 뭔가 스타트업 느낌 너무 나는데 요런 데는 넣었어요. 가령 이제 리셀 플랫폼 크림 아시죠? 뭐 거기는 제가 순위에 넣었고요. 스타트업이라고 할 만하죠. 예. 네네. 그리고 세 번째로 이게 좀 중요한 얘기인데 기업 가치 산정하는 게 되게 좀 여러 가지로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기준은 가장 최근에 투자를 받았을 때의 그 기업 가치를 기반으로 하기는 했는데 뭐 가령 또 그럴 때 있잖아요. 실적 악화가 좀 장기화되는 경우도 있고 이럴 때는 그 기업 가치를 똑같이 좀 적용하는 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럴 그렇죠. 때는 조금 낮췄고요. 기업의 전반적인 실적, 성과, 활동 그리고 시장 경쟁 상황 같은 거를 좀 적극적으로 감안을 해서 좀 약간 해석했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대신 그 이유는 제가 반드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업력이 너무 길면은 제외를 했는데요. 아마 25년 이상, 20년 이상 그 정도 되면 약간 스타트업이라는 느낌이 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좀 뺐고요. 그래도 조금 25년 이상 넘었는데도 뭔가 화제성이 너무 많다. 그러면은 좀 예외적으로 넣었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네, 요 정도 제가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스타트업 기업 가치라는 게 좀 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워낙 기준도 다양하고 근데 다만 최근 투자가를 기반으로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산정할 수가 있고 그게 어느 정도는 객관성을 가지고 그쵸, 있다고 그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는 그 기준을 우선으로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약간 기업 가치가 좀 특정 영역에 약간 몰려 있는 그런 맞아요, 맞아요.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네. 들면 6,900억, 7,100억 뭐 이런 거는 그래서 약간 네. 이거 우열 가리기가 그쵸, 사실 어려운데 또이또이죠. 네, 네. 그건 대체로 비슷하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게 절대적인 순위는 진짜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좀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타트업 씬의 전체적인 조망도를 본다. 요 정도로 생각하고 가볍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실 줄이긴 했어도 50개 회사가 양이 결코 적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50위부터 20위까지는 이제 말씀을 드리되 조금 상승세가 특출나다거나 여기는 주목해서 보면 좋겠다 하는 회사들이 몇 개 조금 더 길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20위부터 1위까지는 각 회사별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는 이런 방식으로 제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공정한 그런 스타일이라고 보고요. 아 진짜 예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 예, 먼저 갈 길이 멀어. 네. 50부터 41위까지 한번 살펴보시죠. 네, 가겠습니다. 50위는 그린랩스입니다. 아, 얼마 전에 방송 네, 맞아요. 네, 했죠. 그 회사 저희가 얼마 전에 방송 다뤘던 그 회사인데요. 사실은 그린랩스가 최근에 투자 유치하면서 인정받았던 기업 가치는 아시겠지만 8천억 원 수준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표를 보시면 4천억 원 수준으로 나와 있을 텐데요. 저희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에 그린랩스 상황이 좋지가 않죠. 맞아요. 예. 투자금을 다 뭐 다 어디로 갔나 뭐 이런 식의 기사도 많이 나왔고 뭐 구조조정도 들어갔고 여러 가지 비즈니스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 8천억 원을 그대로 적용하는 건 무리가 있다 싶어서 절반 수준으로 책정해서 이제 그린랩스는 52로 다뤘다.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은 아스쇼 18을 보시면 된다. 여기까지 깔끔하게 설명 그다음 마무리하겠습니다. 49위는 어느 회사인가요? 예. 49위는요. 그 글로벌 수학 앱 콴다를 서비스하는 메스프레소라는 회사입니다. 그렇죠. 여기에도 기업 가치가 4천억 원입니다. 여기는 2018년 11월에 이제 일본 시작해서 베트남, 뭐 인도네시아, 태국 이렇게 50여 개 국가에 진출에 성공을 해서 거의 글로벌 수학 앱으로 입지를 굳힌 회사인데요. 2021년에는 구글로부터 투자를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콴다도 과제가 있어요. 기업 가치는 상당히 높고 글로벌화도 잘했지만 돈을 못 벌고 있어요. 수익화가 아쉬운 일이죠. 네. 큰 과제예요. 근데 사실 아시겠지만 스타트업이 지금 혹한기라서 MAU만으로는 이제 안 되기 때문에 수익을 내야 되는 회사고 지금 그걸 과제로 두고 있는 회사다. 여기까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48위. 네, 여기는 공유 오피스 서비스하는 패스트5인데요. 여기도 기업 가치는 4천억 원입니다. 네. 더 없나요? 설명이 좀 짧네. 알겠습니다. 다 길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다음 47위. 예. 네, 프로테크 회사 알스케어인데요. 알스케어는 상업용 부동산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여기가 매출 성장세가 상당히 좋고요. 여러모로 좀 지켜봐야 될 회사입니다. 조금 설명을 자세히 드릴게요. 왜냐면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그 비주거용 부동산들 있잖아요. 오피스 같은 그런 데 중개 서비스를 해주는 데인데 이게 알아보니까 여기가 정보 파편화가 되게 심하대요. 그렇죠, 정보 불균형도 되게 심하고. 그렇죠. 근데 이제 알스케어 같은 경우는 한 전 직원들이 발로 뛰면서 모든 되게 많은 수의 건물의 정보를 다 일일이 다 수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경제적 회사 역할을 해가지고 지금 되게 풍부하고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들한테 제공을 하게 되면서 인기를 끌게 된 서비스예요. 그래서 2016년에는 이렇게 좀 밸류 체인을 넓혀가지고 인테리어 서비스도 붙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규모화를 상당히 이룬 상태고 2021년에 이미 매출이 한 1,000억 원대에 근접했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네네네. 인테리어로 돈 많이 벌고 맞아요, 있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쨌든 지금 돈 잘 버는 회사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좀 지켜봐야 될 회사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한 정리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46위는 네, 46위는 인성 데이터인데요. 뭐 여기는 잘 아시다시피 배달 대행 플랫폼의 약간 원조격인 생각대로. 회사. 네, 맞습니다. 네. 여기 2020년에 네이버가 지분을 인수했을 때 기업 가치를 4천억 원 규모로 진행을 해서 여기서도 기업 가치 4천억 원 정도로 책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45위는 어떤 회사입니까? 마이리얼 트립입니다. 여기는 많이 알려진 그 네, 회사죠. 네. 예. 그 여기가 한때 수백억 원 매출까지 냈던 데인데 너무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이제 여행길이 막히면서 굉장한 재무 리스크가 발생을 했던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가 되게 똑똑하게도 포스트 코로나를 미리 대비하겠다 해가지고 대규모 투자 유치를 코로나가 엄청 심해지기 직전에 이렇게 좀 받았고 굉장히 운도 좋았고 영리했네요. 예. 맞아요. 그때 기업 가치 7천억 원을 인정을 받았거든요. 근데 사실 그러면 몇 년 전 기업 가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거를 그대로 적용한 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가 좀 장기간의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 좀 선투자 개념으로 좀 돈을 많이 썼어요. 적자가 많이 났군요. 예. 그래서 7천억 원으로 그대로 가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절반 정도 이제 기업 가치를 낮춰가지고 45위로 넣었습니다. 예. 그다음 44위 회사는 어떤 회사? 예, 44위는 요즘 굉장히 핫한 회사죠. 리드입니다. 리드 아시죠? 알죠. 네네. 인공지능 쪽에서 굉장히 핫한. 맞아요. 여기가 엄청난 포부를 가진 회사예요. 교육 비즈니스의 패러다임을 인공지능으로 바꾸겠다. 그렇죠. 이렇게 큰 포부를 가진 회사인데 여기가 사실 유명해졌던 이유는 아시다시피 2021년 6월에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로부터 2천억 원 정도를 투자를 받으면서 손 선생님께서 손정희 선생님께서 여기에 투자를 해주셔서 그때 굉장히 유명세를 얻었는데요. 그때 기업 가치를 1조 원. 그렇죠. 유니콘 반열에 올랐죠. 맞아요. 거의. 근데 사실은 2년 연속 이렇다 할 성과를 거의 못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업 가치를 좀 그대로 적용하는 무리가 있고, 아쉽다. 네네 아쉽고요. 제가 보기에 2023년에도 이렇게 성과가 좀 없으면 기업 가치를 굉장히 낮춰서 기사로 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회사입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합리적인 의견인 것 같고요. 맞습니다. 이어서 43위는 어떤 회사입니까? 네, 저는 게임을 하지 않지만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은 많이 알 것 같은 111%라는 게임 랜덤 운영사. 다이스라는 뭐 게임 맞아요. 랜덤 다이스. 예. 네네. 근데 여기가 사실 투자를 유치한 적이 없어가지고 기업 가치를 좀 제대로 책정하기가 어렵긴 했는데요. 여기가 이제 매출 2020년도에 매출이 1,500억
건 그리고 영업이익이 500억 원 달성을 했는데 당시에 PSR이나 PER을 적용을 해보면 기업 가치 1조 원이 넘더라고요. 치면. 맞아요. 근데 좀 2020년 자료면 좀 옛날 자료이긴 하네요. 맞아요. 그래서 2021년도에는 실제로 좀 실적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좀 1조로 그대로 가는 건 좀 무리가 있다 싶어서 제가 절반을 깎았습니다. 어느 정도 디스카운트는 네네. 필요하다. 디스카운트가 필요할 것 같아서 깎아서 지금 이렇게 순위를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42위는 어떤 기업입니까? 네, 팀프레시입니다. 아, 그렇죠. 네, 팀프레시 물류 서비스 기업이고요. 여기는 최근에 투자를 받았어요. 작년, 그러니까 2022년 6월에 1,600억 원 투자를 유치를 했고요. 그때 기업 가치 5천억 원을 인정받은 회사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어서 41위는 어떤 회사죠? 헤이딜러입니다. 아, 이거는 유튜브 광고에서 많이 본 것 아, 같아요. 네, 그 굉장히 해사로운 광고잖아요. 그 그렇죠. 김혜수님하고 한소희님하고 같이 나와서 그렇죠, 예, 그렇죠. 우리의 눈을 이렇게 환하게 밝혀줬던 그 CF의 예. 주인공인데요. 여기가 2021년 9월에 구주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한 5천억 원 정도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은 바가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상 52부터 41위까지 살펴봤는데 네. 이게 얼핏 보면 좀 후순위 같은 느낌이 나잖아요. 네, 근데 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아, 이들 맞아요. 기업도 진짜 짱짱하고 예, 맞아요. 거의 뭐 상위 0.001%에 해당하는 뭐 그런 아, 어마어마한 맞아요. 기업이다. 네. 근데 다만 저희가 50위까지 자르기 때문에 좀 그렇게 보이는 거지. 진짜 딱 엄청난 기업들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40위부터 31위까지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네. 먼저 40위부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40위는 글로벌 핀테크 솔루션 아데나 소프트웨어입니다. 저는 사실 이번에 방송 준비하면서 처음 알게 된 회사이기도 했는데요. 여기가 2022년 12월 진짜 얼마 안 됐죠. 여기가 프라이빗 에쿼티로부터 300억 원 투자를 유치를 했어요. 그 과정에서 사실 일부 매체에서는 여기 기업 가치 6,400억 원이다라고 기사가 나기는 했는데요. 근데 아시다시피 아웃스탠딩이 그냥 일부 매체 기사 났다고 바로 그거를 옮기는 매체가 그렇죠. 아니죠. 그렇죠. 사실 이제 저희가 재무제표에 있는 투자 받은 거를 해서 이제 역산을 해보는 과정을 보통 거치는데 아직 여기가 재무제표가 안 올라온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5천억 원 이상으로 일단 표기를 하고 이제 별도로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 이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의심과 검증이 동시에 있는 훌륭한 그런 것 같고요. 예. 그럼 이어서 39위는 어떤 스타트업입니까? 대중에게 잘 알려진 서비스죠. 와디즈입니다. 사망여우님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이거 왜? 금기어인가요? 근데 뭐, 네, 다들 아실 테니까, 뭐, 사실 아시다시피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고요. 기업 가치 5,300억 원 이상입니다. 여기는 잘 나가는 기업인 건 맞지만, 아시다시피 뭐, 사망여우님 얘기도 나왔고, 사실 노이즈도 상당한 기업이라는 거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뭐, 말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38위는 어떤 스타트업인가요? 예, 베어 로보틱스라는 곳인데요. 여기는 이제 자율주행 서빙 로봇 페니를 이제 만든 회사예요. 여기가 기업 가치 6천억 원인데요. 여기도 사실 2022년이 혹한기였는데도 무려 1,0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면서 기업 가치 6천억 원에 인정받은 회사입니다. 로봇이라고 하니까 좀 신선하게 네, 다가오는 맞습니다. 회사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37위는 어떤 회사인가요? 네, 37위는 뱅크 샐러드 아시죠? 이거 다 알죠. 네, 예. 그 서비스를 운영하는 운영사의 레이니스트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금융관리 앱이죠. 근데 최근에는 이제 뭐 유전자 검사 같은 마이데이터 활용한 여러 가지 서비스로 좀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 6천억 원은 사실은 2021년 말에 여기가 투자 받았을 때 그때 나왔던 기업 가치를 산정을 한 건데요. 솔직히 여긴 좀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면 아직까지 별다른 성과가 없어서. 그렇죠. 근데 아직은 뭐 장기화됐다고 보기는 좀 애매해서 제가 6천억 원 그냥 그대로 반영을 일단 했고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 길어지면 내년에 이 방송할 때는 기업 가치를 깎아야 될 수 있지만 하지만 뱅크샐러드가 선전할 거라고 믿고 있다. 그렇군요. 무서운데요. 갑자기. 예. 선전할 거라고 믿고 있다고요. 저도 믿겠습니다. 네, 뱅크샐러드 파이팅. 예.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36위는 어떤 기업인가요? 네, 메타넷입니다. 메타네티 플랫폼이라는 곳인데요. 여기는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뭐 요즘 메가존 클라우드, 베스핀 글로벌과 더불어서 대표적인 MSP 사업자로 꼽히는 그런 그렇죠. 곳입니다.
MSP를 미리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게 아마존 웹 서비스 비롯한 각종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해서 이제 기업 환경에 맞게 도입을 해주고 관리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메타넷의 기업 가치는 6천억 원이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직 모르시는 것 같은데 확실히 요즘 MSP라고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좀 잘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좋은 성과 보이길 기대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35위는 어떤 회사인가요? APR입니다. APR 아마 여기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APR은 이제 자체적으로 기획한 상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SNS나 외부 마케팅 채널을 통해서 좀 홍보하고 또 그 다음에 자사몰 통해서 좀 판매하는 이른바 D2C 서비스 사업자예요. D2C는 다이렉트 투 커머스라고 해가지고 기업이 소비자하고 직거래하는 거를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 들어보면 이거 뭔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모델이잖아요. 뭔가 이미 소비 한물 같다고 하는 미디어 그렇죠. 커머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페이스북에 뭐 자주 보이는 맞아요. 이제 뭐 믿거페라고 하죠. 그렇죠. 믿고 거르는 페이북 광고. 근데 여기는 굉장히 돈을 잘 벌었어요. 일단 APR의 대표 브랜드가 메디큐브, 에이프릴 스킨, 그리고 포멘트, 널디, 글램디 바이오 등이 있는데요. 아마 몇 개는 들어보셨을 정도로 굉장히 실제로 매출을 잘 내고 있는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 실적이나 뭐 이런 거 예, 좀 상당히 좋아요. 이게 벌써 이미 매출이 한 5년 동안 480억 원에서 거의 2,500억 원까지 쫙 올라온 회사예요. 그렇군요. 돈을 잘 버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80억 원의 프리 IPO 투자를 유치를 했는데요. 이때 기업 가치 7천억 원을 인정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또 대단한 게 이번 투자가 모두 보통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보통주로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거는 이제 주주들이 APR 성장성에 대해서 큰 신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조건 안 걸고 그냥 보통주로 투자를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제 주변 심사학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만나면 APR에 대해서 굉장히 큰 주목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올해 상장에 들어가는데 이게 최대 그런 IPO 주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들도 관심 있게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34위는 어떤 회사? 34위는 여기도 많이 아실 것 같은데 프레시즈입니다. 한 번쯤 다 들어봤죠. 네, 예. 가정 간편식이라고 HMR이라고 또 부르는 그런 요즘 음식 제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냥 봉지만 뜯어가지고 탁 하면 요리가 딱 나오는. 그렇죠. 그걸 굉장히 많이 판 회사인데요. 뭐 용심도 많이 해 드시려나? 저는 안 해 먹고 대신에 이유식을 이걸로 이렇게 밀키트로 많이 주죠. 이것도 밀키트가 있군요. 예. 일단 사실 프레시즈는 거의 밀키트 시장을 꽉 잡고 있는 플레이어입니다. 시장 점유율이 한 70%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M&A해서 이제 시장 내 2위 기업도 인수하고 이런 식으로 거의 시장을 먹은 대마불사의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재무제표를 근거로 좀 역산을 해봤을 때는 기업 가치가 5,600억 원 정도가 나왔어요. 근데 사실 시장에서 말하는 프레시즈 기업 가치는 거의 1조 정도 되더라고요. 조금 괴리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둘 다 더해서 반으로 쪼갰습니다. 합리적이죠? 솔로몬. 그래서 그 중견 가격인 이제 6천억 원에서 8천억 원 사이로 제가 책정을 해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33위는 어떤 스타트업인가요? 33위는 아까 살짝 말씀드렸던 베스핀 글로벌인데요. 여기도 MSP 맞아요. 업체인 거죠? 매우 잘 나가는 MSP 업체입니다. 여기가 2022년 12월에 1,450억 원의 시리즈 D 투자를 유치를 했는데요. 최소 기업 가치 한 6천억 원 이상으로 충분히 볼 수 있는 회사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업은 어떤 회사인가요? 32위 브랜디입니다. 브랜디 아시죠? 알죠. 예. 네, 워낙 유명한 패션. 예. 맞습니다. 대표적인 패션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 여기는 사실 여성 쇼핑 앱인 브랜디랑 이제 남성용 쇼핑 앱인 하이버, 그다음에 뭐 육아의 마미 같이 되게 다양한 버티컬 서비스를 다 운영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가장 최근에 진행했던 투자 라운드에서 기업 가치 7천억 원을 인정을 받았어요. 근데 여기는 조금 미리 말씀을 드리면 아시다시피 스타트업 혹한기 때 사실 패션 플랫폼 커머스들이 되게 거품론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적자가 워낙 많으니까. 네, 그리고 여기도 사실 물류를 굉장히
물류를 잘 세팅하기 위해서 좀 선투자를 많이 한 회사예요. 그래서 적자폭이 작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좀 이후의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 되는 회사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31위는 어떤 회사인가요? 바로고입니다. 31위 바로고는 가장 무섭게 떠오르는 배달 대행 플랫폼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도 2022년 1월에 500억 원 투자를 받으면서 7천억 원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벌써 20개 기업을 쭉 네. 훑으셨는데요. 예, 굉장히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흥미로워할 것 같고요.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확실히 그 언론 보도라든지 아니면 네네. 회사가 발표한 기업 가치만으로는 그대로 받아들이기엔 한계가 있다. 맞아요. 우리는 나름 필터링을 한다. 네. 재무제표를 통해서 최근 동향을 다 보고 이걸 네. 기반으로 저희가 약간의 증감을 표시했다는 네. 거, 그걸 다만 그 근거도 같이 말씀드린다는 거,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입 지금 나 배려해 준 거구나. 알겠습니다. 이제부터 네. 그 30위. 여기서부터는 거의 뭐 유니콘급이죠. 이제 유니콘이 스물스물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왠지 이게 그 뭔가 뭐야, 정말 이거? 기억하는 그런 뭔가 그 탑을 위해 그 기억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면 30위는 어떤 회사인가요? 30위 여기도 엄청 핫한 회사죠. 바로 뮤직하우입니다. 여기 기업 가치가 8천억 원 정도 되니까 거의 이제 유니콘에 근접하고 가깝네. 있죠. 예. 여기 서비스는 뭐 아시는 분들 많이 아실 텐데 음악 저작권 지분을 이렇게 여러 개로 쪼개가지고 이제 낮은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플랫폼이에요. 근데 이게 창작자 입장에서는 되게 새로운 수익원이 될 수도 있고 구매자 입장에서는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을 할 수 있는 요소가 있어가지고 작년에 진짜 엄청난 관심을 받았죠. 그렇죠. 노이즈도 많이 컸던 것 같아요. 예, 노이즈도 상당했고 여기가 또 거기다 이제 유명 연예인들 막 선미 씨, 뭐 윤종신 씨 이런 분들 기용해가지고 TV 마케팅도 엄청 때리고 그래서 근데 실제 매출과 거래를 일으키기도 했어요. 어느 정도 규모가 있었나 보네요. 맞아요. 근데 이제 여기도 이슈가 많아요. 일단은 2022년 4월에 금융당국이 이제 뮤직하우가 이렇게 음악 저작권 중개하는 행위에 대해서 증권선 거래로 결론을 좀 내렸는데요. 그러면 사실 이전에는 뮤직하우가 자본시장법 규제를 안 받았는데 이제 그렇게 금융 당국이 보면서 규제를 받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뮤직하우는 투자자를 보호해야 되고 뭐 이런 식의 이슈가 있어가지고 뮤직하우가 뭐 이용약관도 전면 개정하고 사업 구조도 좀 변경하고 이러면서 되게 발빠르게 움직였어요. 그래서 2022년 11월에 최종 제재 면제를 통보받았어요. 우여곡절이 좀 있었네요. 맞아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 미리 알아두시면 좋으니까 미리 좀 설명을 드렸고요. 뭐 어떻게 보면 잘 해결한 것도 있지만 맞아요. 근데 리스크가 있다. 뭐 이렇게 네, 볼 수가 맞습니다. 있겠네요. 그래서 좀 계속 지켜봐야 되는 회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9위는 어떤 회사? 네, 여기 스마트 스코어인데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여기 안 들어봤어요, 솔직히. 네, 여기는 아마 골프를 안 치신 분은 못 들어보셨을 거고 그렇군요. 저도 골프를 안 쳐서 몰랐는데요. 여기가 골프장 스코어랑 자동 관리하고 이제 정보 제공하는 플랫폼이에요. 근데 여기가 2022년 6월에 VIG 파트너스로부터 무려 1,8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투자 단계는 프리 IPO였고요. 그 투자를 통해서 기업 가치 8,600억 원을 인정받은 회사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누적 투자도 한 3천억 원을 넘게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데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 떠오르는 태양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28위는 좀 어떤 회사? 28위 굉장히 유명한 회사죠. 바로 에이블리입니다. 예, 뭐 다 알죠. 네. 그렇죠. 사실 에이블리는 1020 여성들 사이에서 굉장히 지지를 받고 있는 패션 플랫폼이죠. 초창기에는 이제 누구나 쉽고 편하게 이제 모바일 패션몰 창업할 수 있도록 되게 막 시스템 제공하고 뭐 수수료나 광고를 거의 안 받는 식으로 되게 파격적으로 이렇게 정책을 펼치면서 굉장히 많은 셀러들이 모이고 셀러들이 모이니까 이제 이용자들도 모이면서 굉장히 빠르게 큰 회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도 되게 투자를 잘 받았어요. 사실 창업 이후에 한 4년 동안 1,700억 원의 누적 엄청 투자를 많네요. 유치했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좀 비용을 되게 공격적으로 소진을 했어요. 마케팅도 엄청 때리고 그래서 사실 매출만큼이나 영업 손실이 그 이상으로 가파르게 올랐던 회사라서 좀 지켜봐야 됩니다. 여기가 최근에 투자를 받았을 때 좀 약간 좀
개성 있는 특이한 뭐 이런 네. 형태로 투자를 받지 않았나요? 예, 여기가 좀 애매한 게 최근에 벤처 대출이란 걸로 500억 원을 받으면서 굉장히 화제를 모았어요. 사실 벤처 대출이 국내에는 사례가 제가 알기로 거의 없지 없었다고 않나. 하죠. 예. 네, 근데 이제 엄밀히 말하면 이거 투자 유치로 볼 수 있는가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유상증자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네, 벤처 대출입니다. 대출이네요. 예.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사실 저는 좋은 되게 자금 조달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기업 가치를 지키면서 필요한 돈을 구한 거니까 되게 현명한 그렇죠,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어쨌든 기존의 투자랑은 조금 차이가 있다. 대출이다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그러면 27위는 어떤 회사인가요? 27위는 바로 크림입니다. 아, 크림 아시죠? 요즘 제일 핫한 기업인 것 맞아요. 같아요. 예. 취재할 때 막 대표님들한테 요즘 어디가 제일 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크림 많이 꼽으시더라고요. 크림은 이제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다시피 네이버의 손잡 회사고요. 원래는 한정판 스니커즈 거래 중개 플랫폼이었는데 실적이 상당히 좋아서 이제 별도 법인으로 2020년에 분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최근인 진짜 최근이에요. 2023년 3월 21일에 5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 가치 9,700억 원을 인정받은 회사입니다. 좀 약간 간단한데요. 근데 솔직히 저도 그러니까 1조면 1조지 9,700억 원 모임이라고 생각했는데 뭐 거의 1조에 근접했다고 볼 수 있겠죠. 참고로 미래에셋하고 알토스 벤처스가 후속 투자를 했고요. 삼성증권이 이번에 신규 투자자로 새로 들어왔더라고요. 그리고 해외 펀드 두 곳도 투자를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뭐 좋은 기업들을 소개했는데요. 앞으로 표 보니까 앞으로는 쭉 유니콘 1조 원 이상 맞아요. 기업들이네요. 이거에 대해서 잠깐 그 설명을 드리고요. 이어서 어떤 기업이 있는지 차근차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6위는 VA 코퍼레이션인데요. 아마 여기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 플랫폼 기업이고요. 2021년에 설립한 굉장히 신생 기업입니다. 근데 여기가 사모펀드 운용사로부터 시리즈 A로 1,0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는데 그와 동시에 바로 기업 가치 1조 원을 인정을 받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업계 최단 기록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대단합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25위는 어떤 기업인가요? 25위는 시프트업입니다. 시프트업은요. 저는 게임을 잘 안 해서 모릅니다만 소프트맥스, NC소프트에서 게임 원화가로 활동하시면서 굉장히 유명세를 얻은 김영태 대표가 창업한 게임 회사입니다. 여기가 이제 2016년에 라인 게임즈랑 손을 잡고 이제 데스티니스 차일드라는 게임을 출시를 했는데요. 혹시 이 게임 아시나요? 들어봤죠. 네, 이게 엄청 잘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출시 직후에 바로 구글 플레이 스토어랑 애플 앱 스토어 매출 1위를 기록을 했대요. 그래서 여기 구주 일부를 이제 매각하는 과정에서 기업 가치를 1조 원대로 빠르게 인정받은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어떤 기업인가요? 네, 24위는 엠픽셀입니다. 기업 가치 1조 원대고요. 넷마블 출신 개발자들이 모여서 설립한 회사입니다. 뭐 이거는 게임 안 한 저조차도 알고 있는 MMORPG 그랑사가로 여기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호응을 받고 있는 그렇죠. 곳이죠. 그래서 요즘에도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게임사입니다. 이어서 계속 게임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게요. 23위도 게임사. 예, 게임사 핵인입니다. 여기도 요즘 엄청 잘 나가죠. 국내외에서 반응이 굉장히 좋아서 빠르게 유니콘 기업이 된 게임사입니다. 여기는 컴투스 창업자가 맞습니다. 재창업을 해서 유명한 회사이기도 합니다. 맞아요. 그다음 22위는 어떤 회사인가요? 여긴 여성분들은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LMP 코스메틱이라는 회사인데요. 아시나요? 들어봤죠. 예, 여기는 한마디로 마스크팩이 원래 되게 화장품에서 중요한 품목이 아니었는데 그 마스크팩을 주요 코스메틱 제품 중 하나로 끌어올린 회사입니다. 저도 굉장히 애용하고 있는데요. 여기가 2008년 10월에 이제는 역사적으로 사라진 크레디트 스위스가 이거 웃을 일이 아닌데 일정 지분을 매입하면서 그때 기업 가치를 인정받기를 1조 2천억 원을 인정을 받았어요. 근데 1조 2천억 원으로 제가 책정을 안 한 이유는 여기가 사업성과 부진으로 정체를 좀 했어요. 근데 또 엄청 크게 낮추지는 않았죠. 왜냐하면은 여전히 그래도 몇천억 원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계속 내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마녀공장이라는 자회사를 갖고 있는데 여기가 또 실적이 계속 호조세를 이루고 있어서 기업 가치를 한 2천억 원만 깎아서 1조 원대로 제가 순위에 넣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21위는 어떤 네, 회사인가요? 아이유노 미디어라는 곳인데요. 가수 아이유랑은 관계가 없고요. 이거
잘리는 거 아니야? 이 썰렁 개그. 네. 여기 아유노 미디어는요. 동영상 플랫폼과 미디어 기업의 이제 번역, 자막, 더빙 같은 현지화 작업을 해주는 그런 회사예요. 여기가 2022년 4월에 소프트뱅크 비전펀드 2로부터 1,800억 원의 투자를 받으면서 이제 화제를 모았는데요. 2022년에도 IMM 인베스트먼트로부터 투자를 받았는데 그때 예상 기업 가치가 1조 원으로 점프를 한 회사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50위부터 30위까지 기업을 다뤄봤는데요. 바로 이어서 20위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좀 깊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위는 어떤 회사인가요? 여기는 IGA 웍스 22, 네 1조 원의 에드테크 회사입니다. 사실 국내 대표의 에드테크 스타트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예. 네, 여기가 2021년 말에 그 PE랑 한국투자 PE로부터 160억 원의 투자금 유치를 했는데요. 그때 1조 원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사실 좀 투자금이 적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기가 계속 최근 몇 년간 꾸준하게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1조 원의 기업 가치 인정받을 만하다 해서 넣었습니다. 실적이 괜찮더라고요. 되게 네네. 계속 좋아지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19위는 어떤 회사인가요? 여기는 GP클럽이라는 회사가 19위를 제가 넣었는데요. 여기가 2018년에 11월에 그 골드만삭스가 750억 원의 규모 지분을 매입하면서 기업 가치를 한 1조 5천억 원으로 평가를 했었어요. 근데 왜 깎았냐? 그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사업 성과가 조금 부진했어요. 그래도 여전히 매출이나 뭐 영업이익은 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깎지 말자. 기업 가치 1조 원 정도로 책정하자. 그래서 순위를 넣어봤습니다. 그러면 18위는 어떤 회사? 네, 여기는 용식님도 이제 굉장히 고마운 회사가 아닐까. 육아를 하고 있는 아버지들에게 고마운 회사 바로 더 핑크퐁 컴퍼니입니다. 네, 핑크퐁 아시죠? 거의 뭐 종교입니다. 네, 아기 상어 아시죠? 아기 상어. 그 유튜브 채널로 워낙 유명한 이제 뉴미디어 콘텐츠 회사인데요. 시장에서 거론되는 기업 가치가 한 1조 원 정도 됩니다. 사실은요 여기 그 실적으로만 따지면은 2019년 이후에 실적이 조금 역성장했었어요. 근데 또 2021년부터는 다시 매출이 연속으로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2022년 이제 재무제표 올라와서 보니까 매출 1,000억 원을 돌파를 했더라고요. 아시다시피 매출 1,000억 원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그렇죠. 크지 않습니까? 근데 다만 이제 영업이익은 원래는 그래도 좀 영업이익률이 좀 높았는데 지금은 좀 영업이익률 자체는 낮아졌더라고요. 그래도 1,000억 매출 어디냐 이거 대단하다. 이게 스타트업에게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기업 가치 1조 원으로 뭐 잡아도 무리는 아니다 싶어서 순위에 넣어봤습니다. 솔로몬 같은 말씀이시고요. 다음은 어떤 회사인가요? 네, 빗썸입니다. 17위 빗썸이고요. 뭐 빗썸은 이제 잘 아시는 분들은 이제 속 쓰리실 수도 있는데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해도 되죠. 예. 업비트와 더불어서 국내 최대의 암호화폐 거래소로 꼽힙니다. 빗썸은. 네. 근데 사실 빗썸도 아시다시피 오랜 기간 투자 유치를 안 해서 여기도 기업 가치 선정하는 게 쉽지가 않았는데요. 근데 재무 성과만 보면 사실 매출도 엄청 나고요. 영업이익도 굉장히 높습니다. 엄청나죠, 진짜. 네, 돈이 막 화수분처럼 막 이렇게 이런 말 해도 되나? 근데 여기가 지배 구조가 좀 불투명해요. 그리고 실적이 업 특성상 들쑥날쑥이 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거래 수수료 기반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너무 높게 책정하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조 정도가 현재로서는 적당하지 않나 싶어서 넣어봤습니다. 그러면 16위는 어떤 회사인가요? 여기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파두라고 혹시 아시나요? 요즘 떠오르는 굉장히 맞습니다. 업종 자체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조금 설명을 드리면 여기가 2015년에 설립된 반도체 설계 스타트업이에요. 이게 반도체 설계를 주력으로 하는 회사들을 좀 어려운 단어로 팹리스라고 부르죠. 요즘 좀 떠오르는 단어인데 이게 파두가 이 팹리스 업계에서도 특히 데이터 저장 장치에 들어가는 컨트롤러를 개발하는 곳입니다. 제가 되게 잘 아는 것처럼 설명하지만 저도 잘 몰라요. 이번에 공부를 했어요. 이것 때문에. 근데 여기가 설립 당시부터 그 SK 최태원 회장의 맞사위 분이 재직하는 회사로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이름을 알렸는데 실제로 SK 계열사인 SK 쉐이더스가 시드 투자에 참여를 하기도 했고요. 최근에 여기가 SK 하이닉스랑 협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매출이 상당히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2023년 2월에도 120억 원 투자를 유치하면서 그때 기업 가치 1조를 넘어선 회사입니다.
벌써 지금 15개 기업밖에 네. 안 남았는데. 저 잠깐 침 좀 삼켜도 되나요? 네, 네.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가슴이 되게 쫄깃쫄깃해지고 계속 뭐랄까 엄청난 거성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냥 한마디 한마디 하고 있지만 이 기업들이 다 엄청난 기업들이죠. 맞아요. 잠깐 중간 광고 해도 되나요? 해도 되죠. 짧은 시간 동안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사실 이 회사들의 상당히 자세한 광고들이 사실 아웃스탠딩 사이트에 콘텐츠가. 스타트업 DB와 기사로 그렇죠.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네.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저 침 다 삼켰으니까 15위부터 가볼까요? 수백 개 기업들이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부터 15위 네. 어떤 회사인가요? 15위 바로 오아시스 마켓입니다. 아, 오아시스 마켓 이게 감탄과 탄성과 탄식이 동시에 나오는 회사. 왜 이렇게 웃으세요? 여기가 마켓컬리랑 이제 쿠팡프레시와 더불어서 신선식품 시장을 3등분하고 있는 회사 아닙니까? 또 꾸준히 흑자 운영을 했던 회사로도 그렇죠.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데요. 다만 흑자의 폭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2021년에 뭐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홈앤쇼핑 이런 데로부터 200억 원 투자금 유치를 했고요. 그때 1조 원의 기업 가치 인정을 받았죠. 그렇지만 2023년 2월에 상장을 철회했죠. 그렇죠. 예, 이게 여기서부터 약간 목소리 톤을 다운을 이게 시킬게요. 탄식이 나온 이유였습니다. 예. 너무 비즈니스 잘 했는데 시장이 어렵고 또 그렇게 수요 예측하는 과정에서 이제 오아시스의 희망 공모가보다 훨씬 밑도는 금액이 나와서 결국 상장을 철회한 회사입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있는 회사라는 거 다시 말씀을 하겠습니다. 드립니다. 그러면 14위는 어떤 회사인가요? 네, 바로 한국신용데이터입니다. 그 자영업자들 매출 관리 돕는 서비스로 캐시노트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명하죠. 예. 그 캐시노트의 운영사인데요. 여기가 2021년에 2차례 투자를 유치를 했는데 그때 기업 가치를 8천억 원으로 인정받았고 또 2022년 11월에 350억 원의 시리즈 D 투자를 유치를 했거든요. 그때 기업 가치가 1조 1천억으로 이렇게 뛰어 올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13위는 어떤 회사인가요? 샌드버드 코리아입니다. 아, 네, 이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샌드버드 코리아는 이제 실리콘밸리 기반으로 하는 B2B 엔터프라이즈 스타트업입니다. 여기가 2021년 4월에 1,200억 원의 엄청난 규모의 투자를 받았는데요. 그때 기업 가치 1조 2천억 원을 평가받았습니다. 12위는 어라? 이거 어서 많이 본 회사인데. 네. 일단 손가락 하트를 그리면서 설명을 해볼게요. 네, 12위는 바로 리드입니다. 아웃스탠딩의 옛 모회사기도 하죠. 이런 뭐 나가도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네,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회사고요. 여기 다 아시다시피 원래 전자책으로 좀 시작해서 이제는 웹툰과 웹소설의 강자로 떠오른 컨텐츠 스타트업이죠. 여기가 2021년에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글로벌 웹툰 구독 서비스 많다를 출시를 했는데 이게 엄청 대박을 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것 때문에 기업 가치가 팍 올랐죠. 네, 그때 아마 싱가포르 투자청이 그 주도하는 컨소시엄으로부터 1,200억 원 투자를 1,200원이 아니라 1,200억 원 투자를 유치를 했고요. 그래서 거의 이제는 컨텐츠 업계에서 네이버랑 카카오와 더불어서 거의 삼각구도를 이룰 정도로 위상이 엄청 높아진 회사죠. 그래서 콘텐츠 스타트업으로서는 처음으로 이제 유니콘 기업으로 이름을 올린 회사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뭐 네이버, 카카오와 어깨를 나란히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옛 직장이 잘 되는 게 너무 좋아요. 맞아요. 정말, 너무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리디 사랑하고요. 네.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11위는 어떤 회사인가요? 11위는 몰로코입니다. 몰로코는 실리콘밸리에서 활동하는 이제 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에드테크 스타트업입니다. 여기가 2021년 5월에 220억 원 규모의 투자를 받으면서 기업 가치 1조 원을 평가받았고요. 이어서 해외 VC로부터 무려 1,7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면서 몸값이 1조 7천억으로 상승했습니다. 알겠어. 예. 정말 지금까지 네. 너무나도 그 랩과 같은 스피치 감사드리고 네. 이제 10개 기업만이 남았네요. 10개 기업 보니까 네. 이게 딱 그냥 이름만 봐도 그냥 다, 너무 눈이 부셔가지고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걸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영광이네요. 저희가. 네. 그래도 이 영광의 마음으로 네. 하나하나 기업들을 좋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10위는 어떤 기업인가요? 버킷플레이스 오늘의 집입니다. 네, 뭐 오늘의 집은 뭐 모르시는 분 있나요? 기업 가치 2조 원이에요. 여기가 꽤 생각보다 오래된 회사입니다. 2014년에 서비스를 시작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인테리어 정보 공유 플랫폼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사용자 취향에 맞는 상품 구입하고 시공 중개까지 가능한 거의 약간 원스톱 인테리어 플랫폼으로 거듭났죠. 사실 여기는 이제 코로나 수혜를 가장 많이 본 기업으로 평가를 하고 있기도 한데요. 그 여기 대단한 게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매해 매출이 3배씩 성장을 했어요. 3배씩 거의. 그리고 2021년에는 뭐 1,000억 원 매출을 돌파를 한 대단한 회사입니다. 그야말로 이제 스타트업의 가파른 성장세 J커브의 표본을 보여준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여기도 이제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버티컬 플랫폼 중에서는 가장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낸 곳이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만 새로운 과제가 있죠. 일단 코로나 수혜를 더는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수익성도 개선을 해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뭐 얼마 전에 미팅했을 때도 뭐 누구보다도 자각을 열심히 하고 있고 열심히 좀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굉장히 잘 해 나가리라고 기대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어서 9위는 어떤? 예. 몇 번 이름이 나왔던 메가존 클라우드입니다. 아, 그 요즘 MSP 업계에서 가장 무섭게 떠오르고 있는 대장주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아, 예. 조심스럽게 대장주라고 말씀드려봅니다. 여기가 실적 향상이 엄청나서요. 2022년에만 거의 5,300억 원의 투자를 유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기업 가치가 무려 2조 4천억 원 정도 됩니다. 예. 그 사실은 이제 클라우드 MSP 이쪽 시장이 아주 엄청 핫한 시장이었는데 갑자기 챗GPT랑 AI 탁 하면서 약간 식은 느낌이 있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 여전히 이 시장은 팽창하는 시장이라고 봐야 하고요. 또 메가존 클라우드는 가장 선두에 있는 기업인 만큼 앞으로도 지켜볼 가치가 매우 충분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러면 8위는 어떤 스타트업인가요? 네, K뱅크인데요. 네, 여기는 이제 2016년에 설립이 된 국내 1호 인터넷 전문 은행입니다. 여기는 2021년에 흑자 전환을 했고요. 업비트랑 제휴를 맺으면서 코인 시장 화랑 시기에 혜택을 좀 많이 입은 회사입니다. 그 시장에서는 사실 K뱅크의 기업 가치를 한 6조 원, 7조 원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막 8조 원까지 거론하는 기사도 있었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 시장 상황이 그리 좋지 않고 K뱅크의 실적 등이 막 엄청 치고 나가는 건 아니어서 좀 제가 많이 보수적으로 계산을 해서 2조 4,420억 원 정도로 근데 구체적으로 네 그렇게 계산을 해서 이렇게 순위를 매겨봤습니다. 예. 네. 이어서 7위는 어떤 기업인가요? 네, 7위는 직방입니다. 아, 예. 예. 직방은 국내 최대 규모의 프롭테크 회사입니다. 그렇죠. 여기가 2022년 프리-IPO로 약 1,000억 원의 투자를 유치를 했는데요. 요때 2조 5천억 원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그 사실은 프롭테크 기업 중에서는 뭐 회사 규모나 비즈니스 규모나 직방을 이길 회사는 아직 없어요. 없죠. 네, 대마불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또 거기다가 호갱노노, 네모 같이 되게 유망한 자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미래가 밝은 편이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다만 여기가 매출 성장세가 그렇게 가파르지는 그렇더라고요. 않아요. 좀 예. 답보세라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아마 조직 내에서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요. 잘 해결하시지 않을까. 아마 좋은 솔루션을 네, 만들 응원을 것이라고. 보내봅니다. 아, 예. 네, 그러면 이어서 6위는 어떤 회사인가요? 6위는요. 마켓컬리입니다. 아, 예. 예, 마켓컬리는 뭐 스타트업 씬의 약간 상징과도 같은 회사라고. 아이콘이죠. 예, 사실 커머스 업계에서 신선식품 배송 트렌드 컬리 없었으면 이게 이렇게 안 됐죠. 널리 퍼지지 않았겠죠. 가장 핫한 회사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2022년에 아시다시피 컬리가 상장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정말 스타트업계 전체를 관통하는 엄청 큰 이슈였죠. 그렇죠. 근데 결국에는 이제 2023년 1월에 결국 상장 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파도 상당히 컸는데요. 그래서 사실 컬리의 기업 가치를 산정하는 게 저는 가장 어려웠어요. 왜냐하면은 2021년에 2,500억 원 투자를 받았을 때 그때 기업 가치가 4조 원이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게 적정하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상장 준비하면서 아시다시피 기업 가치가 이제 2조 원, 그렇죠. 뭐 1조 원 미만으로 보는 시각도 있었어요. 그렇죠. 이게 너무 갭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는데요. 최근에 2022년도 컬리 실적을 보니까 그래도 매출이 2조 원을 넘었더라고요. 그리고 여전히 손실이 상당히 크긴 한데 그래도 그 전전 연도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손실이 규모가 더 커지진 않았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모두 감안을 해서
그래도 중간값인 2조 이상으로 책정하는 게 정확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2조 원 이상으로 조금 기업 가치를 책정을 해봤습니다. 굉장히 고민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오래 걸렸던. 네, 그리고 저 컬리 고객이거든요. 컬리 정말 응원하고 사랑합니다. 예. 이제 1위부터 5위까지 진짜 핫5만 남았어. 정말 뭐 이들은 어마어마한 그런 기업들인데 그래도 한번 쭉 가보시죠. 네. 예. 5위는 어떤 스타트업? 5위는 당근마켓입니다. 당근마켓 모르시는 분 있어요? 네. 없죠? 없죠. 당근마켓은 거의 신생 서비스 중에서는 국민앱이라는 반열에 넣어도 되는 유일한 서비스가 아닐까 싶어요. 여기는 뭐 아시다시피 2021년에 투자를 굉장히 성공적으로 유치했고 그때 기업 가치를 무려 3조 원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다만 이건 좀 첨언을 해야 될 게 있는데요. 당근마켓에게는 굉장히 큰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수익화에 대한 이슈인데요. 여기가 아직 수익화를 성공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그리고 서비스 특성상 MAU 같은 게 상승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죠.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을 했을 때 미리 좀 예고를 드리면 계속 수익화를 좀 성공을 못하고 이러면 추후 기사나 방송으로 다루었을 때는 기업 가치가 조정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살짝 해봅니다. 네, 그렇군요. 3조 원이 워낙 높은 기업 가치라서. 좀 네네. 그런 감이 없잖아 있죠. 예, 그러면 4위는 어떤 회사? 4위는 무신사입니다. 네, 무신사는 뭐 다 아시죠? 예, 명실상부 국내 최대 패션 플랫폼 회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여기가 2021년에 1,300억 원 투자를 유치했을 때 그때 기업 가치 인정받았던 게 한 2조 5천억 원 정도예요. 근데 제가 조금 어드밴티지를 줬어요. 왜냐면은 업계에서는 사실 무신사의 사업 성과가 확대되고 있고 여기는 또 계속 매출이 증대되고 영업이익도 계속 냈던 회사예요. 그래서 보통 기업 가치를 4조 정도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번에도 더해서 반으로 나눴다. 그래서 중간치인 3조 2,500억 원 정도로 책정을 해봤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무신사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여기는 좀 스타트업 방정식 이 아니라 조금 다르죠. 계속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매출도 내고 돈을 벌면서 지금의 규모까지 성장을 했잖아요. 이게 굉장히 변칙적이면서 대단하다. 그리고 상당히 탄탄한 고객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있고 재무 상태도 그렇고. 예. 그리고 사실 여러 가지 이슈가 많았잖아요. 무신사가. 자세히는 언급 안 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잘 핸들링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사회의 기업인 만큼 한마디 더 붙이자면은 여기도 과제가 있다. 일단 기업의 규모가 점점 커지면은 이제 지난주에 용식님이 쿠팡 방송에서 말했던 것처럼 쿠팡이랑도 한번 붙어야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러면 이제 국내를 벗어나서 해외 진출해야 되는데 그 해외 진출도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제들을 가지고 있는 상태다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탑3. 뭐 금메달, 동메달, 은메달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런 건 아닙니다. 언제든 바뀔 수가 있는데 그냥 조망입니다. 이거는 조망이지만 그래도 3위를 뽑자면 어떤 회사 아닌가요? 3위는 바로 토스입니다. 토스는 뭐 전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BTS가 아이돌들의 아이돌이라면 그렇죠. 토스는 스타트업의 스타트업이다. 맞는 말이죠.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사실 관심과 질투를 가장 많이 받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가 사실 2021년 투자를 받았을 때 산정받았던 기업 가치가 8조 원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 톤을 다운하자면 2022년에 이제 기업 가치 20조 원을 목표로 투자 라운드에 나섰었죠. 근데 그걸 인정을 못 받았어요. 한 9조 정도 인정받았습니다. 이때 이제 유치한 투자 금액이 5,300억 원 정도 되죠. 근데 사실 이제 토스는 너무너무 핫한 기업이어가지고 이렇게 몇 분 동안 다룰 수 있는 기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저희가 이제 미리 조금 예고를 드리면 여긴 최용숙 대표님이랑 우리 아웃스탠딩 토스 전문 기자 한 명 있잖아요. 이순 기자님이라고. 그 두 분이 자세하게 토스의 2022년도 실정이랑 최근에 있었던 여러 이슈들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다룰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요만큼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고요. 그러면 넘버 2 어떤 회사인가요? 야놀자입니다. 야놀자 뭐 너무 잘 아시죠? 국내 최대 숙박 그
앱 운영 업체 아닙니까? 여기는 아시다시피 2021년도에 소프트뱅크로부터 굉장히 거액의 투자를 받았고 요때 기업 가치 10조 원을 인정을 받았죠. 그 제가 2022년 실적이 지금 다트에 올라와 있어서 봤어요. 그렇더라고요. 근데 대단하더라고요. 여기가 원래 2021년도 매출이 3,302억 원이었는데 맞아요. 지금 그 2022년도에는 6,045억 원의 매출을 뭐 2배 올렸더라고요. 올랐죠. 네. 예, 다만 이제 여기도 영업이익은 2021년도에는 577억 원이었는데 2022년도에는 61억 원 수준으로 거의 팍 떨어졌어요. 거의 10분의 1 수준으로. 하지만 이제 스타트업에서 2배 이상의 매출 성장은 정말 대단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좀 높이 평가해야 될 부분이고 비록 영업이익률이 크게 떨어졌다고는 하나 그래도 야놀자가 10조 원 정도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는 것은 전혀 터무니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려서 2위로 넣어봤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넘버원. 잠깐만 이거 두구두구 해야 돼. 이거 사운드 들어갈까요? 이렇게 한번 두구두구 해주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짐작하실 텐데 두나무입니다. 두나무는 국내 최대의 암호화폐 거래소죠. 근데 여기도 오랜 기간 투자 유치를 받지 않았어요. 근데 사실 뭐 투자 유치 받을 이유도 없고요. 돈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여기 상장 준비하는 과정에서 10조 원의 기업 가치를 인정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하이브가 2022년에 두나무 지분 인수했을 때 인정받았던 기업 가치가 20조 원이에요. 근데 사실 지금 장이 많이 나빠져서 20조 원은 그대로 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좀 많이 깎았어요. 그래서 한 12조 원 정도로 책정을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한간에서는 그래도 너무 높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서 제가 2022년 실적을 들고 왔죠. 요게 2022년 실적 보니까 두나무 매출이 1조 2,492억 원이고요. 영업이익이 8천억 원이 넘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매출 8천억도 아니고. 네, 영업이익이 8천억 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물론 두나무가 사업적으로 증명해야 될 부분은 너무 많습니다. 규제도 많고요. 네, 그렇지만 이렇게 엄청난 매출과 이렇게 엄청난 영업이익을 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기업 가치를 그냥 무조건적으로 거품으로 볼 수 없다는 생각에 12조 원 정도로 인정하고 1위로 넣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그야말로 뭐 대서사 시간, 뭐 연대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50위부터 1위까지 쭉 랩을 했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용식님 이번 주 방송 너무 날로 가잖아요. 뭐 회쳐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약간 돌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예. 쭉 순위 봤을 때 가장 의외의 회사, 이 회사가 이렇게까지 순위가 높아? 이런 회사 있었나요? 일단 APR이 정말 의외였어요. 왜냐면 왜? APR이 그렇게 많이 투자를 받진 않았어요. 물론 투자 그쵸. 일부 받기는 했는데 그렇게 많이 받진 않고 또 많이 논의되진 않았어요. 맞아요. 오히려 뭐 블랭크라든지 이런 회사들을 더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최근에 마치 혜성처럼 떠오르는 것 같고 또 업계 이야기 들어보니까 정말 올해 몇 조 원으로도 상장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왜냐면 정말 실적이 막 쭉쭉쭉 늘어나고 있고 네, 맞아요. 무엇보다도 요즘 같은 시기에 이익을 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APR이 정말 의외였고 대단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하나만 할 줄 알았죠. 하나 더 있어요. 지금 기업 가치의 순위와 상관없이 3년 뒤, 5년 뒤에 여기가 정말 기업 가치가 엄청 지금보다 더 높이 오를 것 같다라는 회사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일단 기본적인 제 스탠스는 이 탑 1부터 10까지는 크게 변할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왜요? 일부는 좀 변할 수가 있는데 리스크가 있는 회사들은 변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여기는 어느 정도 규모화를 만들었고 대마불사 상태가 됐기 때문에 막 크게 변동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두나무가 앞으로도 전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두나무가 일단은 돈이 너무 많아요. 이건 정말 압도적인 강점이죠. 예, 그리고 여기가 졸부근성이 없어요. 만약에 그게 뭐죠? 이거 설명 잘 하셔야 돼요. 돈이 이게 너무 많으면 이런 걸 이상한 데 쓰거나 아니면 뭐 지배 구조가 바뀐다든지 뭐 다른 거래소는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근데 어딜 뭐 딱 집어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빗썸이 아니라 그 두나무 같은 경우는 이걸 투자를 굉장히 잘 해요. 물론 여기서 다 투자가 잘 될 거라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이 회사 창업자의 비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에 있다는 거죠. 그냥 우리는 얼핏 봤을 때는 두나무가 그냥 돈 진짜 잘 버네. 부럽다. 근데 열받아. 이런 느낌인데 여기는 정말로
그 비금융권에서 시작을 했지만 정말 이제 제도권을 게임 체인징 하려고 하는 그런 야망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나물 단순히 뭐 졸부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앞으로 더 잘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진 회사다. 스탠스라든지 전략이라든지 방향이 굉장히 훌륭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뭐 거듭 뭐 말씀드리자면 스타트업 기업 가치라는 게 방법론에 있어서 굉장히 변수가 많다. 맞아요. 그리고 저희가 낸 계산법이 100% 정확한 건 아니다. 그저 최근 투자가를 기반으로 그나마 이게 객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재무제표를 어느 정도 참조를 해서 정했다는 거 이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거듭 이야기한 것처럼 이게 무슨 올림픽은 아니라는 거. 아닙니다. 뭐 1등부터 50등까지 우리가 감히 어떻게 나열하겠습니까? 압류. 그저 그냥 독자분들, 시청자분들이 스타트업 씬의 그런 분위기를 조망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정했고요. 그래서 그냥 흥미롭게 재미있게 가볍게 들어주셨으면 저도 감사하겠습니다. 한마디 더 들어도 될까요? 좋습니다. 네. 제가 마음이 급해서 좀 빨리 말한 게 있어요. 그럴 때는 악플을 달지 마시고 그 속도를 0.75배로 하셔서 들으시면 된다. 제가 한 분이 너무 웃음소리 큰 거 아니냐라는 말 때문에 제가 이렇게 뒤로 웃고 있는 걸 눈치채셨나요? 그렇게 댓글은 둥글게 그리고 너무 빠르면 0.75배로 돌려서 보시면 된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짧은 싶습니다. 인생 웃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편살. 저희가 부족한 건 열심히 고치도록 더 하겠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네.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예, 이제 방송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더 재밌는 주제, 흥미로운 주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